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비자 핫이슈. 오늘도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서 정가제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도서 정가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유미입니다. 자, 이 도서 정가제라고 하는 게 책을 일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딱 정해진 가격으로 이제 팔게 그렇게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도서 정가제를 한다고 해서 책을 비싸게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금액으로 팔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2014년에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도서에만 적용했던 게 2014년에 모든 도서에 다 적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도서 정가제도 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 현행 그 가격의 할인은 10% 이내. 정해진 가격이 10% 이내에서 가능하고 부수적인 혜택 있잖아요. 뭐 이벤트 할 때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또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각 책값 전체 책값의 5% 이내. 그래서 합쳤을 때 할인해 줄 수 있거나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15% 이내로 제한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도서 정가제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럼 할인을 사실 많이 해주면 소비자들은 참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할인 제도를 막는 이런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뭔가요? 이제 그 당시에 2014년이면은 온라인에 매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인데다가 서점이 굉장히 대형화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대폭 할인을 할 수가 있고 많은 물량을 출판사에서 직거래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대폭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니까 동네 서점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당시 할인율이 기본이 한 40, 50%에다가 80%, 90%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값을 주고 책을 사면 다 바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동네 서점들은 직거래도 잘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대량의 할인을 해주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이제 뭐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당시에 뭐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면서 자, 모두가 다 동일한 가격으로 팔아라. 대형 매장도 정해진 가격에서 팔고 동네 서점도 정해진 가격에서 팔아라 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동네 서점이 실제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럼 그때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동네 서점들이 그냥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요즘에 그 책값을 동일하게 받고자 규정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동네 서점이 사실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아픈 게 바로 이건데요. 소비자들한테는 할인을 못하게 해서 제값을 다 내고 책을 사게 만들어놨는데 그럼 그 결과가 동네 상점을 살리는데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SNS에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살아나는 동네 상점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금 여전히 동네 상점들이 어렵고 또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숫자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 서점 조합 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2018년 한국 서점 편람을 매년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우리나라 전국의 서점이 2,331개였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2,050곳, 그러니까 약 한 300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서점들이 감소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출판사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자본력이 있는 대형 출판사는 대규모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초기에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대형 서점이랑 같이 기획해서 책을 출판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소규모 출판사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뭐 이벤트라든가 사은품 같은 걸로 좀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가격이 딱 묶여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 어렵죠. 마케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형 출판사들도 이 도서 정가제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서 정가제가 사실 그 공급자만을 생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서점을 좀 살려보자 명목상으로는. 근데 과열 경쟁을 막고 시장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부담만 지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도서 정가제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청원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정가제가 도입한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책값이 이제 비슷해지니까 그러면은 대형 서점 안 가고 동네 상점에 가서 책을 사려니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 책을 안 사요. 책을 아예 안 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데이터를 좀 보면은요. 그 성인 독서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성인 독서율이 2013년에 71.4%, 2015년에는 65.3%, 2017년에는 59.9%. 그러니까 한 40%는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한 60% 정도에서는 한 권 정도 이상 읽은 성인 독서율이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감소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인 독서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 94년도부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독서율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정가에서 최대 한 15%만 할인해 줄 수 있는 이 도서 정가제가 네. 오히려 국민들의 독서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네. 늘려주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출판 산업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이제 정가로 딱 묶여 있고 이제 할인이 제한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출판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출판한 이후에 뭐 3년이 지났다든지 4년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할인해서 좀 하고 그러면 공공도서관 같은 데서 좋죠. 대량으로 살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신규 서적을 사는 것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딱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그 독자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창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도 네네네. 있었지만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근데 이제 출판 구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거나 뭐 연세가 더 올라가거나 그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대형 출판사들이 마케팅이 훨씬 더 오히려 더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출판사들은 책을 오히려 내기가 힘들고 그러네요. 가격이 딱 네. 묶여 있으니까 다른 이벤트를 하기가 어렵고 대형 출판사들은 대형 서점이랑 딱 해가지고 훨씬 더 책들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도서정가제가 중소 소형 출판사들의 설 자리도 오히려 침해를 하고 그리고 땡처리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책들도 만들어 놨으면 기간이 지나면은 뭐 50% 이렇게 쫙 할인해가지고 땡처리 하듯이 쫙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묶여져 있으니까 할 수 없고 판매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갖고 있을 수만도 없고 하니까 그냥 폐기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우리나라 그 대형 서점 중심의 유통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네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그 출판사와 직거래 구조가 사실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형 네. 서점은 네. 출판사와 직거래가 어렵죠.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책을 사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런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 그렇죠. 네. 소비자 가격만 통제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다든지 네. 중소 상점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이동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구태의는 사고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아주 이렇게 단순한 논리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을 통제해버린 거죠. 아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원하던 정책적인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동네 서점이라든가 뭐 동네 이런 작은 상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달이라든가 또는 대형 서점에서 줄 수 없는 좀 더 창의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경쟁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가격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이 도서정가제가 내년 내년, 2020년도 11월에는 이게 없어질 일몰입니다. 일몰이죠. 네. 네. 그래서 소비자 정책이 없는 산업 부양, 경제 정책, 소상공인 부양 정책이 결국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네네. 소비자 활성화도 가로막아서 경제의 맥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게 뭐 도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 지금 현재의 정책에서 구매자인 소비자가 정책 결정에서 빠져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네. 그 시장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경제가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네. 아유, 이 지적에 따라서 권장 소비자가가 사실 폐지가 됐고 네네. 이외에는 또 적정 가격이 또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권장 소비자 가격도 예전에는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품에 권장 소비자가 그래갖고 얼마 딱 써 있어서 있었어요. 어느 곳에 가나 그 네. 가격으로만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유통의 경쟁을 해치고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애저녁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판매자가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가는데 그 네. 초기에도 우려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유통물장들이 막
엄청나게 헐값으로 막 해놓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뭐 그런 부작용이 네. 지금 뭐 일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365일 할인을 한다고 해놓는다든지. 계속. 네. 네. 원래 그 가격인데. 네. 뭐 이런 일부 부작용이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경쟁을 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성숙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 정가제 부분도 사실 옛날 권장 소비자 가격이랑 비슷한 의미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다 더 이제 다양한 어떤 유통 구조에서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선택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버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책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저렴하게 내서 네. 많은 소비자들이 그 책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건데, 우리는 가격을 딱 통제해 놓으니까 고급 책, 양장, 그러네요. 예, 그 저 양장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또 두껍게 두꺼워요. 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책값이 전체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렴하게 책을 다양하게 사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좀 더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도서정가제의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정말 소비자들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이런 음. 정책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네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소비자 핫 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